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6강 개념 5. 자, 이제 앞에서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중에서 임진 정유 전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호란에 대해서 볼 차례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틀을 잡았으면 해서입니다. 정묘호란 이전의 상황이 또 다채로워요. 이전의 상황을 후금과 조선 중심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정묘호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묘호란 직후에 이제 후금이 청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 요 틀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정묘호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 각국의 상황을 보면 조선은 전후에 처리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진이 그 틈을 타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진을 통합을 하고 팔기제라는 군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점차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616년에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보다 위쪽에 이제 위협이 되는 세력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금이 랴오뚱으로 진출을 시도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명나라가 계속 랴오뚱은 베이징의 울타리다, 뭐 베이징의 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명나라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이제 임진왜란 터졌을 때 왕이 선조고요. 그 아들이 광해군입니다. 선생님이 광해군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광해군이 언제 즉위해서 언제까지 재위를 하는지도 중학교 때부터 연도를 외우고 있었어요. 1608년부터 1623년까지 15년이라는 그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외교 관계사에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어쨌든 명나라가 이때 랴오뚱으로 막 진출을 하고 있는 후금 때문에 조선한테도 야 빨리 도와줘 출병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제조지은 기억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광해군은 사실은 이때 정말 갖은 이유를 대면서 출병을 최대한 미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장소인 강옥립을 파견을 합니다. 사실 이 광해군과 강옥립 사이에서는 모종의 어떤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출병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아서 향배를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옥립이 출정하게 된 전투가 사르후 전투예요. 요거 잘 기억합시다. 네, 2015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1619년인데요. 이 사르후 전투는 명과 후금이 맞붙은 전투예요. 여기에 조선이 원군을 파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후금이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명청교체의 분수령이 된 전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옥립은 이제 후금의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로 강옥립은 후금에 계속해서 억류돼 있으면서 그 동아시아 정세를 광해군한테 서신으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광해군의 어떤 이유들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가 즉위를 했기 때문에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인 세력은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계속 중립 외교를 할 수는 없어요. 친명배금 정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 정책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터지게 된 게 뭐다? 네,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연도 기억하시고요. 배경을 보면 친명배금 그리고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압록강의 철산 가도에 주둔을 하면서 조선의 각종 지원은 받고 막 수탈은 했고 요구들은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후금이 조선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 위의 이유들은 이해가 잘 될 테지만, 뭐, 무역장을 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침략을 해오고요. 모든 왕실과 비빈들이 강화도를 피난합니다. 전통적인 피난 장소예요.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일단 조선과 후금은 형제,
형제 맹약을 맺게 됩니다. 요거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해 둡시다. 네, 이렇게 조선과 후금이 형제 맹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청태종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홍타이지가 이제 황제를 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호도 숭덕으로 하고요. 청나라라는 국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1636년입니다. 정묘호란 이후로 한 10년여 가까이가 흐른 거죠. 그래서 조선한테도 이제 내가 황제다.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거 화의를 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화의를 배척할 거냐? 척화론과 주화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척화론이 대세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군신 관계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두 번째 병자호란이 같은 해 1636년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배경은 군신관계 거부고요. 이제 파죽지세로 오게 되는 겁니다. 서울 근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강화도로 원래 가야 했고요. 이제 비빈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으나 겨울이고 눈이 오고 여러 가지 길이 막힌 상황 때문에 왕과 왕자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47일간의 항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청태종이 직접 온 앞에서 인조가 309고두를 하면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청나라와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명나라와 단절을 하게 되는 정말 조선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북벌론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어요. 둘이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소현세자는 이제 죽고 복림대군이 왕이 된 것이 효종입니다. 효종 때 이제 속으로는 정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북벌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종 때 북벌론은 송시열이 주도했고요. 17세기 중반입니다. 효종 재위 시기가 1649년부터 59년까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북벌론이 한 번 더 대두될 때가 있어요. 효종 다음이 현종이고 현종 다음이 숙종인데요. 이 숙종 때 중국에서는 17세기 후반기에 3번의 난이라는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중국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죠. 청나라에서. 그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쳐야 된다라고 북벌론이 2번 있었다라는 거를 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